페이지. 이제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우리 수요량의 변화는 이미 했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물론 그 가격은 현재 가격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뭐 그게 답이에요. 어떠나요? 이게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요. 이것도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문제예요. 항상 해당 주택이에요. 뭐요? 주택의 뭐요? 요 수요량이 뭐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문제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요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요 해당 주택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 뭐요? 변화 요인을 준단 말이에요. 변화 요인을 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지고 요게 변화할 때 요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상식이에요. 상식. 뭐요? 상식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우리 예를 들면 이 반대가 요거잖아요. 반대가 그러면 요 요인이 요렇게 변화시키는 요인을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본다면요. 일단 제가 뭐요? 수요자 수가 늘어도 수요는 증가하겠죠. 뭐가요? 수요자 수가 증가해도. 왜? 시장 수요량이니까. 이건 뭐라고 이거는요? 시장 수요량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 개별 수요자 수가 늘어도 수는 증가하겠죠. 제일 전 애가 뭐 얘기했어요? 너네 애가요. 인구 증가하겠지. 맞나요? 요 동네에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구수 늘면 당연하게 뭐요? 개별 수요자 수가 늘니까 시장 수요자 수가 늘겠지. 안 그래요? 그 말이지.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인구수가 느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어요. 맞나요? 수가 늘면 집 필요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는 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소유자 수가 늘 수도 있잖아요. 또 소비자가 뭐요? 이게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의 기호가 증가해도 수요는 늘겠죠. 단독으로 싫어하고 아파트 수가 더 늘면 맞나요? 기호. 이런 다양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제일 좋은 애가 이거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요 개별 소유자 수뿐 아니라요. 요 사람들이 사기 하는 뭐요? 면적이 늘어도 맞나요? 또 살려 면적이 늘어도 맞나요? 구매 면적이 늘어도 늘겠죠. 요게 제일 좋은 애가 뭐겠어요? 소득 증가 이런 거겠지. 맞나요? 아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 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을 때는 뭐요? 30제곱미터 살려 하다가 소득이 늘면 50제곱미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요인이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 반대면 요게 되겠죠. 이거 빨리 나가든지 안 그래요? 그거는 주로 요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상식이에요.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되나요? 그렇죠. 쫄지 말고 또 안 물어볼게. 그냥 이거 보면 물어보고 싶어 쫄아가지고. 다음. 자, 그 제일 밑에 보면은 소득의 변화가 있어요. 맞나요? 요거 소득의 변화. 이런 것들은 상식이기 때문에 잘 시험 안 줘. 그냥 그대로 주인단 말이에요.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 지역민들의 소득이 늘면요. 뭐가 되겠어요? 당연하게 살려 면적도 더 늘고, 그러면 그 개별 소유자의 면적을 다 합치면 시장 수요량이니까 늘겠죠. 또 소득이 늘어버리면요.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뭡니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수도 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해당 주택의 수요량은 당연하게 늘겠죠. 항상 해당 주택의 수요량이에요. 맞나요? 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재라 불러요. 뭐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더 좁은 면적을 살 거고 하니까 수요는 적어지겠죠.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상재만 공부하면 돼요. 뭐요? 부동산은요. 열등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부동산은 열등재가 없어요. 부동산은 다 정상재예요. 이해가나요?
이거는 사실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다 뭐요? 국직시장이고 특정 아파트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다음 두 번째요. 전세점 보면 돼 우리는. 열정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있어요. 뭐요? 있나 없나요? 그 니은에 관련 재화. 이거는요. 해당 주택과 관련된 재화의 가격이에요. 뭐요? 항상 이거는 해당 주택. 이게 항상 주어예요. 주어. 관련 재화.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가격 변화예요. 그래서 볼 게 하나 있어요. 볼 때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 뭐요? 대체제. 대체란 말이 뭐예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단 말이 대체한다 말이 대체한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제는 항상 요 주체는 해당 주택이에요. 뭐요? 항상 이걸 항상 끼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걸 알아보는 거니까. 맞나요? 해당 주택과 맞바꾸어 뭐요? 소비해도 만족이 비슷한 이런 다른 주택이에요. 뭐요? 주택이에요. 이때 전제가요. 항상 요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없더라도. 그럼 이때 요 다른 주택을 말한다고요? 이게 대체제라 쓰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 해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요즘 공부할 때 항상 이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쫙 하다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버센스를 해요. 뭐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대체제의 가격이요. 상승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요? 뭐 한다고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단 말은요. 대체제가 더 좋아졌겠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더 좋아지면 대수위가 증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란 봐야 돼. 뭐요? 조건인데 뭐요? 여기에요. 가격만 비쌌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똑같은 조건인데 가격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전제는. 이해갑니까? 그러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같은 만족이라면요. 현재 가격이 항상 가격은 현재 가격이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걸 좋아해요? 싼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요가 작아지면서 해당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해당 주택의 수요는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대체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보면 돼요. 되나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요게 다른 주택이 더 비쌌단 말이에요. 맞나요? 비싸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뭐요? 수요는 증가해요. 뭐요? 그럼 해당 주택을 많이 사면 현 주택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체제는요. 대체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이 화소보다 같이 가야 돼요. 뭐요? 대체제의 가격과 해당 주택의 수요 가격은 화소보가 같은 방향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해버리면요. 사람들은 대체제를 사면서 해당 주택을 안 살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해당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고 해당 안 사버리면은 해당 가격도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면 다 하수도 내려가야 돼요.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주택이나 일반 뭡니까? 우리가 동사이나 같은 논리예요. 이거는 같은 논리예요. 한번 봐보세요. 예컨대 지금 뭐요? A마트와 B마트가 나란히 있어요. 뭐요? 그런데 A마트와 B마트 앞에 뭡니까? 아이스크림 통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근데 갑자기 B마트에서요 아이스크림을 50% 할인해버려요. 맞나요? 그럼 A마트 안 사고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면 B마트 아이스크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B마트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게 뭐예요? 대체지에 있는 아이스크림 없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50% 맞나요? 그럼 당연하게 가만히 있는 A마트 아이스크림 수요가 적어지잖아요. 맞나요? 그럼 A마트에서는 가격을 다운시킬까요? 올릴까요? 다운시키죠. 그러니까는 B마트 가격,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려 내려가니까 A마트 수요가 작아지면서 A마트 가격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맞나요?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항상 대체기기로는요, 대체지의 가격과 해당 재화 주택의 수요 가격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에요. 콜?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요, 논리를 알면은, 논리가 좀 이해되면요, 아, 이거 알면요, 그냥 이런 거는요, 밸브도 치는 거는 그냥 암기 수는 익혀버리세요. 되나요? 아시겠죠? 아, 대체지의 가격이 바뀔 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가격은 대체지의 가격과 같은 방향이다. 대체 가격이 올라가면 해도 수요 증가, 해도 주택 가격 상승, 대체 가격이 하락하면 해도 주택 수요 감소, 해도 주택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 대체지는 뭐다? 동일 방향이에요. 대동. 뭐요? 대체지는 뭐다? 대동. 같은 방향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리 시험에 잘 오는 지문이에요. 그럼 같은 방향일 때 항상 뭐다? 이는요,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같은 방향의 양이에요, 양. 반대가 되나요? 양이나 정의 관계, 양의 관계. 이제 참고로 두 번째, 보완제는 참고로 보세요. 뭐래요? 대체 이걸 본트로 보고, 보완제를 잘 쓰면 안 걸려요. 보완제는 놓으면 그냥 엑스트라 되나요? 엑스트라요. 이게 있는데요, 해당 주택과, 항상 주택, 우리 부동산이 따입니다. 주택과 함께 소비할 때, 함께 소비할수록 뭐요? 만족이 더 커지는 이런 다른 재화예요. 뭐요? 그래서 보통 대체제는요, 동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주택이면 또 주택이에요. 이게 A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B 아파트 단지 되나요? 이리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좀 아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주면 대체제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주택 주게 돼요. 되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동급을 줘야 돼요. 되나요? 이해가시죠? 그 시험 때 대신은 대체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대체관계에 있는 연립주택 준단 말이에요. 대체관계 밝힌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동급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급이에요. 만족이 더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소비해야 뭡니까? 완벽한 구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완제라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보완해줘야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만족이 더 커지니까. 맞나요? 더 커지니까. 요거 혼자만으로는 뭡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추가되어야 완벽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콜? 그래서 보완해준 데서 보완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완제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보완제 가격은 하락해줘야 돼요. 뭐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이게 얘가 이런 게요. 우리 주택 같은 게 얘가 별로 없어요. 그 얘는 보통 이거는 일반 동산이 많아요. 얘는. 왜? 두 개 물건이 각각 다른 물건이어야 돼요. 이거는. 따로따로 파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게요, 카메라 같으면 뭐예요?
카메라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카메라가 많이 팔리죠. 그럼 필름도 많이 팔리겠죠. 그런 말이 맞나요? 그럼 카메라 필름 이런 게 보완제라는 뜻이에요. 카메라 필름은 같이 팔아요? 따로따로 팔아요? 따로따로 팔잖아요. 카메라 팔고 필름 따로 팔잖아요. 알면 또 같이 판단다. 또 이게 뭐요? 안주와 소주. 뭐요? 안주, 소주 따로 팔잖아요. 그죠? 안주를 싸게 파니까 안주를 드시면서 많이 드시면서 소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안주와 소주가 같이 모여야 이 뭐요? 완벽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그런가 하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보안제를 따로 안 팔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에 가면 안주 삼겹살을 팔고 또 소주 따로 팔아요. 맞나요? 따로 파는데 같이 드셔야 뭡니까? 완전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보안제를 따로 파는 게 아니고요, 보안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포함돼 버려요. 그럼 아파트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보안제가 주차장 같은 거, 애들 놀이터 같은 거 맞나요? 또 정원 같은 이런 것들 맞나요? 또 안에 있는 휴양시설 같은 거 맞나요? 그럼 아파트는요, 보안제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보안제가 대지 사용구역에 포함돼 버려요. 맞나요? 아파트의 전용 면적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로 매매되잖아요.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보안제를 별도로 파는 게 아니고 아파트 상품 속에 가격 속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안제 예가 드문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아파트를 사면 가구를 사잖아요. 그럼 해볼까요? 가구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구를 사다 보니까 아파트를 넣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가구가 아니고. 우리 이거 맞죠? 가구 판매 회사 같으면 맞나요? 가구가 주인공 같으면 가구는 동사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싸지니까 아파트를 많이 사면서 가구 그 수요가 늘더라. 이건 말 되지만 안 그래요? 역으로. 근데 우리 주인공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맞나요? 가구가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가구 가격이 싸지니까 가구 많이 사면서 아파트를 많이 사더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는 좀 우리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좀 보안 자체를 따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되나요? 우리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안제는 그냥 수요 법칙이 적용되면 보안제를 보면 돼요. 뭐요? 두 개 모여야 한 개 되니까. 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요? 가격이 하락이 빼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맞나요? 왜?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보안제는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는 자신 안 내고 요걸 내는 거예요. 뭘 낸다고요? 나보다 대체제. 그래서 혹시 시험을 쳤을 때 단타 문제로 대체제의 뭐요? 가격이 나오면요, 뭐 그거 찍으면 그게 95% 답이에요. 뭐요? 다음에 해당 주택의 수요 증가 요인 딱 물어봤을 때 참 나는 내기 어렵잖아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거 내면은 뭐요? 인구 증가 당연하죠. 인구 많아지면 증가. 소득 증가 당연하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 당연하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된다고요? 대체주택의 뭐요? 가격 하락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주택 가격 하락은 아파트 감소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많이 거는 거예요. 대체제, 대체주택 같은 말입니다. 대체만 들어가면. 이거 잘 봐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 단타 문제 일 때로 혹시 시험에 보면요, 혹시 대체제로 오면 그것부터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일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상수가 되기 때문에 낼 게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다음, 그 소비자의 예상 이거는 옆에다가 나중에 경기 분석 적어놔요. 뭐요? 경기 분석만 적어놓고 나중에 뒤에 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은 리얼에 기타 수요의 증가와 감소율이 있어요. 있나요? 요거 한번 체크해봐요. 세 번째. 여기에 앞에서 했던 이게요, 주택 정책, 주택 시장
정책이에요. 뭐요?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요, 시장에서 주택의 수요와 주택 공급이 같지 않을 때 이걸 같게 해주는 게 정책이에요. 뭐요?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파트 수요가 너무 넘쳐요. 그러면 정부는요,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넘쳐요. 그럼 수요를 늘려줘야 돼요. 맞나요? 그 정책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같게 해주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공부할 때요, 이런 말씀 드린다고요.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비를 올리고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집을 많이 사게 한 다음 요즘 젊은 사람들 뭐요? 원리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집이 갱매 넘어게 만들었다. 맞나요? 그게 야당이 떠드는 말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LTV 즉 융자 비율가 뭐요? 디테일을 다운시켜야 된다. 맞나요? 그거는 야당이 여당을 헛듣는 말이고요. 정책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요, 그런 말 놓으면 미친놈이라 불러요. 맞는다고요? 정책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MB 정부 때 아파트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사람은 건설 광이잖아. 안 그래요?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왜 많이 지었겠어요? 어? 이게 제일 큰 문제가요. 꼭 보면요, 자기 선거 말기에 많이 지어요. 뭐요? 원래 그게 포인트예요. 앞에는 한창 대우운하다가 뭐 4세강이 샀다가 안 그래요? 맞나요? 그러다 또 뒤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세종시 나와요. 그죠? 저 세종시 말 안 했잖아요. 세종시도 아파트 엄청 지은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뒤에 말기에. 맞나요? 또 거기다가 또요, 서울 쪽에 또 LH 공사 시켜갖고 아파트 엄청 지었어요. 맞나요? 또 말기 때 또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선분양이에요. 뭐요?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돈 받아 챙겨버린 거예요. 그거 맞나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정부가요, 그거 다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럼 앞에 정부는요, 서울도 빼가버리고. 맞나요? 아파트 올라가면 막 꽃이 막 사기 만들잖아. 안 그래요? 하고 다음 정부는요, 그 건축비 다 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요, 앞에 정부가 잘못한 걸 항상 다음 정부가 항상 피해보게 돼 있는 게 붙어선 정책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뭡니까? 빼가지고 다음 대선 자금 밀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잘 나가다 뒤에 뭡니까? 딱 사인 남았을 때 판교 사건. 맞나요? 판교 아파트 어버지 줬잖아. 안 그래요? 그것도 어디 갔냐 이 문제잖아 지금. 다음에 대선 자금 밀어줬겠지. 안 그래요? 그 문제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 땅의 80%가 다요, 그게 국유지를 썼다는 거예요. 뭘 쓴다고요? 이제 한 30%밖에요. 사유지 수용 안 해요. 농지 같은 거. 그게 다 국유지들만 해요. 그 국유지는 국민 땅이에요. 지 땅이 아니고. 안 그래요? 그 국민 땅이니까 토지 매입 당분도 적잖아요. 그 엄청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MB도 뭡니까? 세종시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엄청 아파트 공급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주로 LH공사가 지은 땅이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면 서울에 SH공사 맞나요? 그거 다 정부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지어버리니까 분양이 안 돼버려요. 미분양. 그죠? 그러면 그 지은 아파트를 갖다 뭡니까? 철거해야 돼요? 수요화시켜야 돼요? 그 어떻게 철거할까? 그 돈 들어간 걸. 그럼 수요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쓴 게 뭔가 하면은요, 박희 정부가요, 쓴 게요. 첫째가 금융정책이에요. 뭐요? 이자율을 싸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뭐요? 이자율을 싸게. 맞나요? 그래서 보급여론 같은 경우, 모기여론 같은 경우 이자를 다운시키잖아요. 처음에 5.5%에서 내려가지고 2.2%까지 내려갔잖아. 그죠? 이자율이 인하. 이자율을 싸게 해줄 테니까. 이자율이 뭐요? 금리잖아요. 싸게 해줄 테니까 싼 이자로 집 많이 사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버렸어요? 이자를 싸게 해줘버리니까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집을 좀 이따 사야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뭡니까? 집을 사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수혜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나요? 잠재 수혜가 유효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융자받아 사니까. 안 그래요? 느는 거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융자비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뭐요? 자, 융자비의 대부 비율.
이게 LTV잖아요. 이걸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뭐예요? 집값이 1억 같으면, 집값이 1억 같으면, 1억 같으면, 융자비율이 40% 같으면요, 6천만 원을 쥐고 있어야 4천만 원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LTV를요, 융자비율을 70%를 주면은 3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7천만 원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조금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금들, 조금 가진 사람들도 뭡니까? 융자를 이용해서 집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건 뭐가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맞나요? 또 DTI를 올려준 거예요. 뭐요? DTI는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집을 사게 해주는 거예요. 뭐요? 이해갑니까?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요 수를 늘린 거예요. 맞나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1순위예요. 맞나요? 이거 늘린 거예요.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정책은? 잘했다는 거예요, 정책은. 그죠? 또 두 번째. 조세 정책을 했던 거예요. 뭐요? 조세 정책. 집을 살 때, 여러분들 아직 세법 공부했어요? 한번 했어요? 세법. 할 때, 모든 식이 뭐예요? 집 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집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그 5가지가 뭐예요? 맞나요? 그게 따라다녀요. 맞나요? 그런 세율을 인하시켜 줄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인하시켜 주면요, 수요가 늘어나요. 맞나요? 양도세 낮춰주면은 뭐요? 뭐가요? 공급이 늘어나요. 맞나요? 세율을 낮춰주는 것. 맞나 안 맞나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요, 우리가 보통 사실은 원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통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취득 등록면허세, 지금 원래 이름이 되나요? 면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등록면허세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 등록면허세하고 등록면허세 없으면 될 건데, 남아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요, 예전에는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 안 냈단 말이에요. 맞나요? 안 낸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등록 안 해놓고. 소유권 이지 안 됐으니까. 맞나요? 소유권 이득이 안 되면 보조득이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라고. 그걸 없애버리면은 그 사람 세금이 다 면제돼 버린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 같은 거 있죠. 상가 있죠, 상가. 살 때는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이 4%예요, 4%. 몇 프로요? 합친 게 4%예요. 취득세 합친 게 상가 살 때는 4%예요. 근데 주택을 살 때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뭔다고요? 그게 3억 이하죠. 3억까지는 1%예요, 1%. 취득세가 합이 1%예요. 합계가 1%. 그러면은 3억 초과 6억 이하는 얼마라고요? 그건 2%예요. 6억 초과는 3%예요. 그러니까 6억 초과 돼도 뭐요? 4%도 싸요. 잖아요? 그럼 엄청 세율세 낮춰줬죠? 낮춰준 거예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많이 낮춰준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요, 또 주택가 올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인가 하면요, 9억이죠. 9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1가구가 무조건 2주택, 3주택에서 무조건 그는요, 양도세 비과세였어요. 뭐요? 이해갑니까? 이제부터 2년만 만에 팔아도, 예전에 3년인데 지금 2년만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예요. 콜? 또 한 개 더 한 게요, 9억 기준이에요. 뭐요? 내가 9억 이하에 내가 소형주택을요, 세채가 있어요. 그럼 한 개당 2억, 2억, 2억씩이야. 그럼 얼마야? 한 주 6억이죠. 그럼 내가 있어도 8억이죠. 그 9억 이하죠. 그것도 양도세 비과세를 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형주택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늘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뭘 한 거예요?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주택 산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산다고요? 소득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을 해버리면요, 돈 있는 사람이 한 주택밖에 못 사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수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1, 2가구 3개, 4개도 뭡니까? 양도세 비과세 해준 거예요. 맞나요? 늘린 거예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네요. 또 늘 줬으니까. 공급 넘치니까 안 그래요? 또 왜 또 내가 대변이 아닙니다. 정책을 이룬단 말이에요. 정책을 이룬단 말이에요. 정책은 되나요? 정책을 이루는 거예요. 영대체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정신의 미분양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부인 LH구세 지었단 말이에요. 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안 그래요? 같은 이치. 그거 해도 같은 이치라. 영자씨가 해도 뭐라고요? 같은 이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규제 지식이 있어요. 뭐요? 규제가 뭐요? 사고 팔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수요 공급이니까 사고 팔지 마라가 규제예요. 그럼 규제를 강화시키면 사고 팔지 못하는 거예요. 주로 이건 주로 뭐요? 주로 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예전에 뭐요?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을 풀고 맞나요? 푼단 말이에요. 풀면 완화죠. 완화되면 뭔다고요? 수요 늘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하면요. 투기 지역을 없애버렸어요. 뭐요? 뭘 없애버렸다고요? 투기 지역이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수 늘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은 이제 뭐예요? 부도 가격을 올리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수 늘려버리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취하면 또 저기에 대한 뭐예요?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정책은 뭐예요? 주택 부도 정책은요. 앞 정부의 잘못이 다음 정부에 넘어오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뭔가 하면요. 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기 작업이 뭡니까? 보통 인사 걸려버리잖아요. 인사 걸려요. 왜? 땅을 확보하는 게 걸리니까. 땅을 확보해서 땅 개발해야 될까요? 토지 개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는 1, 6밖에 안 걸려. 몇 개월요? 토지를 확보하는 게 걸리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삽자를 꼬아버리면 다음 정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초구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땅 사놓고 해야지. 안 그래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되나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좀 수요를 늘린 정책이었다. 맞나요? 이를 공부할 때 이거는요. 돈을 빌릴 때 뭐요? 이자도 싸게 해주고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집을 사고 진 사람이 좋아지겠죠. 그 수요금 증가. 왜? 사는 사람도 돈 빌려 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세율을 싸게 해주면 수요금 증가. 세금 부담이 적어지니까. 또 규제를 완화시켜줘도 수요금 증가. 하지 말아를 갖다가 없애주니까. 맞나요? 이런 건 다 상식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요것만 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걸 좀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수요 공급의 공통이에요. 뭐요? 공통이에요. 근데 저건 좀 받으셔야 해요. 한 개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아파트에 생산,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이는 수요 쪽이 아니고 이는 생산 공급이에요. 그럼 생산 공급은 이는 물론 장기 공급이겠죠. 맞나요? 장기 공급이겠죠. 장기 되면 공급은 되겠죠. 이 장기 공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 늘리는 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생산 공급자들은 일단 제일 큰 게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뭐요? 올라가면 이런 아파트 건축은 수입이잖아요. 왜? 건축업자니까. 생산 공급은 건축업자잖아요. 업자잖아요. 맞나요? 올라갈수록 수입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는 공급, 이는 양의 증가예요. 뭐요? 맞나요? 분양 가격이 주택 가격이잖아요. 가격의 변화는 공급 양의 변화잖아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만약에 일정하다 가정해 보세요. 뭐요? 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공급 변화잖아요.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나머지 공급의 변화잖아요.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건축업자는요, 뭐예요?
건축 비용이 쌀수록 좋죠. 안 그래요? 비용이 쌀수록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니까. 맞나요? 그럼 건축 비용이 다시 이걸 여기서 만다 이걸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 불러요. 뭐요? 이게 뭐요?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 되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 비용과 생산소 가격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요 건축업자는 뭔다고요? 이거는요. 공개적 볼 때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지출이잖아요. 지출. 맞나요? 공개적 건축을 줘야 되잖아요. 줘 팔아먹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아파트를 지어요. 뭐 진다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맞나요? 토지 가격. 땅을 사야 땅 위에다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그럼 토지 가격은 뭐다? 쌀수록. 맞나요? 그죠? 그래서 건축업자는요, 토지 가격 작은 걸 좋아해요. 이 가격이 똑같다면. 맞나요? 두 번째, 자재비가. 말씀은요, 쌀수록. 맞나요? 시멘트, 철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건비가. 말씀은요, 쌀수록. 그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걸요 우리가 생수 가격이라 불러요. 근데 이런 것도 줄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특히 이거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건축 기술의 향상이에요. 뭐요? 의 향상이에요. 옛날에 건설 기계 등이 덜 발달될 때는요. 사람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임금이 많이 나가야 돼요. 요즘은 건설 기계가 좋아지면서 기계를 대신해 버리니까 임금이 작아 나가잖아요. 또 옛날에 사람을 쓸 때는요. 공사기가 약 3년 걸렸단 말이에요. 아파트 지을 때. 맞나요? 요즘은 건설 기계가 좋으니까 한 1년 6개월이면 지어버려요. 맞나요? 그만큼 뭔다고요? 이런 비용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급의 증가 요인이에요. 뭐라고요? 이런 것은 수요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아파트 골라 사면 되는 거지. 생산 건축에는 건축업자가 하는 문제 맞나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런 뭐다? 혹시 뭐더라면요? 생산자가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거나 기술 요 용어 들어가면 이는 뭐다? 이는 공급에 미치는 거예요. 뭐요? 생산, 건축, 기술. 되나요? 콜. 요거는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다는 거. 뭐요?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요? 수요자들은 구매할 때 관계된 거지. 안 그래요? 생산 건축 기술은 공급의 결정 요인이지 공급자가 결정 요인이지 수요자가 결정 요인 아니 말이에요. 수요자가 결정한 것은요. 자기 소득에서 따지는 거, 기호 따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험 칠 때 생산 건축 기술을 수요에 갖다 붙이면 틀린다는 거 되나요? 그거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83페이지까지가 끝났고 몇 페이지요? 그 뒤에 85페이지하고 86, 87 있죠? 여러분 보지 마세요. 85, 86, 87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우리가 88, 89, 90은 했어요. 했죠? 했나 안 했나요? 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지금 현재 기업과 리얼을 한 거예요. 했나요? 요새 했잖아요. 했죠? 공급. 생산 건축 기술은 공급만 관계된다며요. 그리고 그 디귿에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있죠? 요는 가입해 쳐버리고. 공급에서는 가입해 쳐버려요. 넘어가서. 그 리얼은 나중에 뒤에 놔두시고요. 미음에 기타 공급 증가 있습니까? 요게 작용 같은 거예요.
얘는 수요금 같다 했잖아요. 같아 안 같아요? 보니까 뭐 이자율, 뭐 세금, 공직 규제, 뭐 보조된 거잖아요. 보조주면 수요적 공급 다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이 보면 돼요. 공통이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봤자 참고에 뭐요? 개별 공급과 개별 이거예요. 그죠? 개별 공급을 합치면 시장 공급이잖아요. 우리 시장 공급한테 했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되고 별 큰 거 없고요. 확인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풀어버리고 맞나요? 그 다음에 93, 94 있나요? 볼 필요 없고 95 단기 장기 있습니까? 단기는 공급이 불배인데 장기가 되면 더 는다 이 말이죠. 그죠? 또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정책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단기는 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요 부정보다 이건 일반 동산 뺏기는 거예요. 맞나요? 나중에 뒤에 할 거고. 저 단기는 뭐요? 개발 건축이 있을 때 완공이 곤란한 기간은 단기, 완공하는 기간부터 장기만 하면 돼요. 콜 되고요. 그럼 이제 보면요, 그 96페이지 보면은 확인 학습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좀 상당히 이건 좀 고급이에요, 고급.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좀 어려운 지문들만 몇 개 모아놓은 거예요. 되나요? 모아놓은 건데 한번 보긴 봐봐요. 같이 옳은 거죠? 이래 참고해서 참고로 우리 시험에 실제 나왔다 이런 고급 문제예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나왔죠? 맞나요? 다 좋은데요. 생산 건축 기술은 수요가 아니에요. 공급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틀리는가 하면요. 그 보면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있죠?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 쪽이 아니고 공급이라니까. 또 그 뭐 봅니까? 여기 있네. 공급에만 생산자, 건축자, 기술자, 즉 생산요소 가격. 요거는 공급 쪽이라니까. 이건 수요 쪽이 아니고. 이해갑니까? 1항에 생산요소 가격만 제외시키면 맞는 말이에요. 콜? 96페이지 확인학습. 96페이지 확인학습 1항. 생산요소 가격만 제외시키면 맞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자율이 하락했죠.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수요자든 공급자든요. 싼 이자 때문에 돈 빌려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지어요. 맞나요? 지금 무조건 있는 우측이 좌하면 안 돼. 우측으로 이동. 뭐요? 우측 이동. 정가는 무조건 우측이잖아요. 감소는 좌측. 우측은 낮잖아요. 점이든 곡선이든 수요든 공급이든 우측으로 가면 정가, 좌측으로 가면 감소. 맞나요? 좌측이 원점이잖아요. 우측 해죠. 우측. 틀렸고. 부정가치 단기적으로 공급량의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급량을 분석할 때는 유량뿐 아니라 저량으로도 분석한다. 맞나요? 그 유량이 생산 공급이고 생산주택이나 신주택은 유량이잖아. 장기. 맞나요? 저량은 재고주택이라며요. 단기.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단기와 장기를 고려한다 이 뜻입니다. 옆에다가 저량에다가 뭐 좀 낸다고요? 재고주택 했잖아요. 유량에다가 신규주택 또는 생산주택. 맞나요? 그럼 결국 재고주택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생산 신규는 장기로 보는 거고. 맞나요? 왜? 재고주택은 언제나 재고주택은 뭐요? 유효공급이니까. 맞나요? 답은 3번이 되고 어느 지역에 1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요? 저량 공급은 100만 채. 뭐요? 일정 시점에 있는 공급량이 저량 공급이지. 맞나요? 일정 있는 총량은 100만 채인데 이 중에 10만 채가 뭐요? 미분양이라며요. 그러면 요 시점에 수요화된 거는 90만 채죠. 요 시점에 수요화된 거는. 그러면요. 저량의 수요량이 90만 채겠지. 뭐요? 수요는 항상 뭡니까?
구매되는 거고, 공급은 뭐요? 판매하려고 내놓은 거고, 맞나요? 판매하려고 얻은 양은 그대로 똑같이 뭡니까? 100만 채잖아요. 그럼 저당의 공급량은 100만 채, 저당의 수요량이 90만 채,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100만 채 중에서 10만 채가 미분양이니까 수요가 된 거는 90만 채잖아요. 그 저당의 수요량이 90만 채예요. 저당 공급량은 100만 채. 연습하면 되는 거고, 뒤에. 그 다음에 융자비를 낮으면 낮을수록, 융자비 낮은 게 아니겠지. 이게 높아져야 되지. 요거.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해 주는 거니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짓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급 용어야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이 고급이니까 이런 거는요. 우리 그 40을 주면은 이거는요 6개 들어가는 예를 보면 돼요. 또 온다면,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문제를 보면 돼요. 고급 문제가 요즘도 그것밖에 안 돼요. 되나요? 그 말은 우리가요 좀 잘못 생각하면은 시간을 많이 잡을 수 있단 말이 뭔 말을 싶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는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뭐 좀 고급지게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뒤에 나중에 좀 있으면은 그 책은 기출 문제 좀 놓을 거예요. 맞나요? 놓으면 그 보면요 문제들은 쉬워요. 되나요? 이런 거 나와봤자 한두 개. 알겠죠? 막 자신감이 생기죠? 아니라고. 연습을 해야지. 근데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대충 뭐예요? 무슨 뜻인가 좀 이해는 하죠?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면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답이 지금 이제 빠르게 안 보인다고 뭡니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처음이니까, 안 그래요? 영어도 안 잡히는데 이놈다 제가 견적 잡아준 거예요. 문제 풀어는 게 아니고. 그 공부 좀 하면 되겠죠? 그 이해만 되면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구나. 자, 넘어가면 이제 뭐요? 탄력성이 나와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죠. 그 10번 몇 번요? 소비관계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해요. 맞다고요? 하면 해당 주택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이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대체재예요. 뭐요? 대체만 들어가면 대체재라 보면 돼요. 대체주택,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같은 말이에요. 상승하면 항상 대체재는 뭐요? 해주택과 화재와 같은 방향이니까, 상승이니까 해수 수요량은 증가하고 해수 가격도 상승한다. 맞나요? 요거죠, 요거. 요거 중요해요.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수수요는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한다는 되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11번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거꾸로 내요. 그죠? 금리가 이자율 인상되거나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 다음에 뭐요? 세율이 인상되면 공통적으로 후자 수요는 뭐다? 거꾸로 감소하죠. 물론 공급도 뭐요? 감소합니다. 같이 갑니다. 정책 같이 가요. 수요도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 수요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 그 정책 같이 간다 보면 돼요. 콜. 둘 다 감소. 그 다음에 12번. 좀 중요한 거네. 그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주택의 수요는 생수 가격이 싸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좋아지면 주택 수요는 관계없고 해야지. 또 뭐 정가는 개뿔이 정가. 관계없고. 생산 건축 기술은 수요 관계없다니까. 수요자가 아니라고요. 이건 수요자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건축업체가 지을 때 관계된 문제지, 안 그래요? 수요와 무관하고 관계없고 다만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중요한 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12개를 해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죠? 이게 다 보면서 노트북을 정리하라 말했잖아요. 특히 예상한 거 4번, 6번, 8번, 10번, 12번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만들어진 재료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막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가 뭔가면요. 이제 공부할 때, 날 볼 때요. 내가 뭘 위주로 많이 공부할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또 군이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되나요? 잘 돼 있죠? 풀리면 딱 또 복습 되잖아요. 이제 이거 보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문제 쫙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잘안 했어요?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피가 다 뚫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기분 좋으니까 눈도 오고 했으니까 한 30만 더 하다가 해요. 좀 쉬었다가. 잘했어.